4분기부터는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 25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 1, 2분기 요때는 대부분 좀 익절을 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장기 보유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개에는 이건 안 팔고 한 20년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6일 오후 11시 32분입니다.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오를 줄 몰랐네요. 아까 저희 아들도 이제 본인이 제가 증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0.1개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에 관심이 좀 많은데, 아빠 비트코인 올랐어?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가 아빠 컴퓨터 한번 봐봐 했더니 아빠 엄청 많이 올랐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요때였는데 지금 또 한 번 더 세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65,000달러의 진짜 마의 고지 같은 단기 고점이죠. 65,000달러를 드디어 정말 드디어 오수예요. 오수 5번째 만에 드디어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좋네요. 65,000달러. 물론 지금은 65,000 미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돌파를 했었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8월 23일, 24일 요때 65,000달러에서 2번 맞았죠. 최근에도 64,000, 700, 800 막 이러다가 5번째 만에 사전 오기라고 하나요? 4번 미끄러지고 5번째 만에 드디어 65,000달러를 넘어섰네요. 이 65,000달러가 뭐라고 이렇게 돌파하기가 힘이 드나요? 암튼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관문을 돌파를 했죠. 오늘 아침 방송이었나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한 66,000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6,000까지 보고 있는 제 나름의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5분봉, 15분봉, 1시간봉, 단기 관점으로는 이 3개를 많이 보고, 중장기는 4시간, 1시간, 4시간, 하루, 일주일 뭐 요 정도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일단 5분봉 먼저 볼게요. 5분봉. 5분봉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좀 초과했죠. 트리플 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삼중 천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트리플 탑입니다. 3번 천장을 찍었고, 여기랑 여기로 보면은 좀 RSI는 떨어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됐죠. 5분봉은 좀 아주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1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15분봉은 좀 상대적으로 되게 뚜렷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과매수 구간에 세게 와 있죠. 과매수 구간에 세게 와 있고 한번 쉬었다가 고점을 강하게 때렸죠. 그렇지만 RSI는 확 빠졌습니다. 고점은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RSI는 꽤 많이 낮아졌죠. 이거는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15분봉이잖아요. 15분봉. 15분봉은 단기 추세를 알려줍니다. 단기 추세. 그래서 여기 찍고서 단기적으로 좀 빠졌잖아요. 600달러 정도? 요 정도 빠졌죠. 그래서 뭐 이건 반반인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낀 걸로 인해서 좀 이미 다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 현재로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빠질 걸로 보였는데 이미 빠지긴 했다. 더 빠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신뢰하는 1시간봉.
1시간 봉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나타내 주거든요. 요럴 때 보시면 요런 게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죠. RSI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꽤나 센 하락이 이때 좀 나왔었죠. 한 2,000달러 빠졌나요? 네, 거의 2,000달러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1시간 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래서 꽤 많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은 아니지만 꽤 많은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분 봉이나 15분 봉보다 당연히 1시간 봉이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직 1시간 봉이 컨펌이 안 났어요. 근데 컨펌이 나야 되고 22분 후면은 이제 컨펌이 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요 부근에서 마감이 된다면 과매수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봉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뭐 좀 잦아들다가 한 번 더 치솟고 가격은 올라가지만 RSI는 오히려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3일 내로 한 66K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면 오늘 그 미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열렸잖아요. 미장도 나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18,200이 넘어갔고 되게 분위기 좋은 걸로 봐서는 오늘 밤에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빠르면 오늘 내로, 좀 늦으면 이번 주 내로,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되면 주말 내내 분위기가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목요일장이죠. 네, 내일도 미국장이 아마 열릴 거고, 그럼 내일까지도 이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6,000을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66,000은 제가 뭐 나이브하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린 거고, 고점을 보통 살짝 넘기니까 한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고점이 단기 고점이 65,000이었으니까 66,000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관점이었긴 한데 저는 한 66,000에서 68,000까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에 7만까지 가거나 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요때 거래량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새벽 3시에 FOMC 회의 때거든요. 그 이후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특별한 뉴스라고는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확정치. 미국 GDP 확정치 3%래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 2%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큰 나라가 GDP 전 세계 1위인 미국이 3%라는 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달러 표시 자산에 일부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미국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빅컷을 9월 달에 했는데 11월에 또 빅컷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페드워치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페드워치 보시면 요게 빅컷이거든요. 11월에 또 빅컷한다. 0.5%또 인하한다. 여기가 과반을 넘죠. 56.1%. 다음번에는 한 0.25%만 낮춘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추긴 낮출 건데 다음번에 11월에 또 0.5% 할지 아니면 11월에는 0.25%만 할지 두 단계일지 한 단계일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한 그때 근처에 돼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대선 후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변수가 앞으로 많으니까 지금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또 빅컷을 하게 되면 11월에는 무난히 한 73,000을 훌쩍 넘어가고 한 8만 달러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1억을 넘는다는 소리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내에 8만 달러, 뭐 잘하면 9만 달러, 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내 10만 달러,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버블이 끼면
좀 빨리 가면 여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블랙락이 안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요렇게 영표 클럽이 많이 나오면은 블랙락은 항상 좀 크게 튀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드디어 네, 기다리던 블랙락의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네, 분출이죠.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저께 거의 뭐 1억 달러 가까운 돈이 들어왔죠. 네, 엄청난 돈입니다. 한 천 몇백억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천억이 넘는 돈이. 그리고 오늘은 오늘 낮에 발표된 수치인데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돈이죠. 네, 요 정도면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블랙락에서만. 피델리티는 조금 꺾였고, 아크도 좀 꺾였는데, 블랙락 혼자서 네,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죠. 원래 이게 블랙락의 진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단 또 유입이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유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블랙락이 영업력이 대단한가 봐요. 네, 이 뒤부터는 엄청난 플러스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ETF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이미 좀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미국의 통화 공급량 M2 통화량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5년치입니다. 네,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020년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있었죠. 네, 이때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풀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 빌리언 단위거든요. 빌리언. 이거 조 달러. 요게 한 1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조 달러 정도 되다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22년도 이때 막 자이언트 스텝하고 막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그 전까지 한 20트릴리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조 달러 정도? 한 21조 달러가 넘었었어요, 이때. 2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죠. 그래서 계속 꺾였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이제 좀 솟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B컷을 하기 시작했고 11월에 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기는 무난하게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몇 년 내에 한 30조 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한번 돈 찍어내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얘네는 죄책감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돈 막 찍어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달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면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대비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단순히 산수만 해도 20조 달러 하던 게 30조 달러 하면은 1.5배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나이브하게 생각해도 지금 6만 5천 달러인데 1.5배 되면은 네, 그것만 해도 한 10만 불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는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승수 효과가 있거든요. 돈이 2배 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요때 증가한 거는 이때도 한 50% 늘었잖아요. 유동성은 50%가 M2 통화량이 50% 늘었지만 비트코인은 이때 거의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한 3,800불 하던 게 69,000불까지 올랐거든요.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승수 효과가 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면은 잘하면 한 200K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억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도 소설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최고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그 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엄청 올랐죠. 저는 테슬라 아주 소액 주주이긴 한데 보시면 어느덧 253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좀 아주 많이 빠졌을 때 138불까지 빠졌었고 작년 초에 제가 작년 초에 샀던 것 같은데 23년 초에는 110불? 100불까지 빠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때. 제가 한 요때쯤인가 샀던 것 같아요. 한 130, 40불에 샀다가 이때 분할 매수 요때 했었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더 사진 못했는데 아무튼 뭐 매우 소량 갖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뭐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테슬라도 되게 좀 많이 올랐죠. 아직은 좀 손실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고점은 한 400불이 넘었었으니까 이게 예전 가격 대비해서 뭐 액면 분할을 좀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5분의 1 액면 분할했죠. 테슬라가 옛날에 2,000불이었나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분의 1이었나요? 5분의 1이었나요? 하여튼 액분을 해가지고 지금 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0달러까지 빠졌던 게 벌써 한 1.5배 정도? 2.5배죠. 150% 정도 수익이 좀 있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뭐 지금처럼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면 성장주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장주.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거. 특히나 뭐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뭐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 얘네들에게 엄청 직접적인 호재가 되죠. 누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분명히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오른다고 치면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데 안 오른다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오른다에 베팅하는 게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앞으로 되게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오늘 또 엄청 많이 올랐네요. 164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저는 이렇게 법인 계좌에서는 MSTR을 좀 일부 매수를 했는데 뭐 올라서 뭐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요때 좀 샀던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MSTR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방이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여기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100달러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0대 1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 갖고 있었으면은 10주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원래 한 지금 옛날에 액분 전이었으면 1640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도 되게 좀 가격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죠. 가격이 싸면 매수하기가 편해지니까. 최고가는 200불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뭐 연말 전에 충분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차트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아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요때 한참 깨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MSTR은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차트 되게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는 좀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어요. 네,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는 상태로 거품이죠. 프리미엄이란 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 낀 상태로 매수하는 거니까 좀 부담 되실 수도 있긴 한데 MSTR도 나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요게 뭐 9불까지 빠졌던 게 지금 163불이잖아요. 한 20배 올랐으니까 너무 몰빵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법인 계좌로 투자할 때는 일부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담아볼 만 하긴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분위기 오늘은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웃으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15분봉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열광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도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꼬꾸라지는 거. 이제 다들 적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좀 빠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희일비하면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너무 고로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오르면 땡큐 떨어지면 또 늘 하던 거 하는구나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숙제는 해냈어요. 네, 이거 되게 힘든 벽인데 물론 다시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온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깼던 거는 다시 깨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3일 내로는 한 요 정도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매우 강력한, 정말 1차 과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과제가 여기에 있죠. 7만 달러. 저는 9월 달에 여기 깨는 건 좀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7만 달러는 9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0월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11월에 B컷을 또 하게 되면 신고가죠. 73K 넘어서 한 74K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4년 최고가는 8만 몇천 정도? 한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8만 5천 달러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억 1200 정도? 뭐 요 정도 되네요. 연말까지. 많이 오르면 9만 달러 정도. 9만 달러 정도 되면은 이때는 좀 김푸도 좀 끼겠죠. 그래서 달러가 한 1340원 정도 테더 가격이 될 것 같아서 이러면 한 1억 2천 정도? 네, 올해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의 최고점은 뭐 여전히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비컷을 한 게 확실히 좀 영향을 크게 끼친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면 조정이 한번 나오기 마련인데 조정받을 시점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좀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카말라 해리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을 처음 하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스닥도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여기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뚫어냈죠.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냈고 이제 올타임 하이만 남았죠. 나스닥이 19,000 넘는 게 저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 문제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나스닥이 19,000 넘으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뭐 7만 넘어서 한 8만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S&P 500도 너무 좋습니다. S&P 500은 원래 좋았잖아요. 네, 원래 좋았는데 또 최고치 갱신한 것 같네요. 최고치를 그냥 뭐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한 5,767포인트까지 아까 1시간 전에 장 열릴 때 찍었었네요.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도 좀 갑자기 뿅 솟았다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하지만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 끝나봐야 알잖아요. 네, 지금 뭐 출발이 나쁘지 않고 뭐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은 많이 안 오르지만 좀 두고 보면은 뒤늦게 또 오르더라고요. 새벽 같은 때. 아까 15분 봉으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빠르면 오늘도 66,0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한 6만 달러까지는 열려 있다. 언제 이렇게 빠져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늘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뭐 FOMC 회의 있을 때 이후로 최고 거래량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GDP 확정치가 좋게 나와서 그런가? 되게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역푸예요? 아, 그렇구나. 역김푸는 왜 뜨는지 누가 해석 좀. 역푸가 왜 뜨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거래 가격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업비트 거래 가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았다고 칠게요. 바이낸스에서 8,500만원, 업비트에서 8,500만원. 이러면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근데 바이낸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600만 원. 근데 업비트도 따라 오르긴 오르는데 속도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업비트에서는 8,550만 원. 뭐 이렇게 되면은 바이낸스 가격보다 업비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지죠. 네, 요럴 때 역푸가 뜨는 겁니다. 네. 반대로 갑자기 급락을 하면은 프리미엄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든요. 8,500만 원에서 갑자기 8,400이 됐다고 칠게요. 업비트는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면
8,45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김프가 더 끼게 되겠죠. 뭐 요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갑자기 급락하면 프리미엄 혹은 역푸가 이렇게 뜨니까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다 걸렸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알트장 올 수도 있겠는데요. 요때네, 요때. 한 9월 19일. FOMC 회의 있을 그쯤이었네요. 그때 58.6을 찍었잖아요. 이때가 최고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RSI는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이러면 좀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알트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럴 때는 사실 이더가 좋죠. 네, 이더가 왜 좋으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가장 빨리 낮추는 게 이더의 가격 상승입니다. 이더 시청이 높기 때문에 이더나 뭐 솔라나 뭐 요런 애들이 오를 때 가장 빨리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더가 오르면 알트장이 와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바로 알트장이 오는 게 아닌데 이더는 알트의 큰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더가 오르면 알트가 오릅니다. 그래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알트를 뭐 갑자기 이 시점에 사거나 뭐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계속 끼고 있긴 하거든요.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뭐 되게 RSI 높은 상태였는데 이게 최고점인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차트가 솔직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더리움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으시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위험 대비니까 위험성도 좀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73%까지 찍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가격 이게 수치는 고점은 확 높아졌는데 RSI는 이렇게 조금 빠졌죠. 네, 그러면서 이 뒤부터는 쭉 빠졌죠. 요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애기 같지 않습니까? 좀 과매도 구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뾰죽 솟으면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뭐 60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부터 요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고점일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반 정도? 네. 58.61이 최고치일 수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 보고 있는데 이게 최고점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라고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밖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3개월 안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 20% 오르나요? 20%밖에 안 오르겠습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 이상 보고 있는데 한 1년 내로 10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요? 장기 수입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게 최고점이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코인은 지금 미장 따라감. 맞는 말씀이죠. 미장이 오르면 코인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종목을 고른다면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미가 일단 더 많이 올라가면은 알트가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민코인 너무 투자 난이도 높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년 불장에 3억은 잘 모르겠어요. 뭐 2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마이클 세일러 투자 방법이랑 개인의 투자 방법은 좀 차이를 둬야겠죠. 근데 트레이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될지가 사실 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끝나야 올라간다. 누가 돼도 올라간다. 뭐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예 안 오른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알트는 투자 비중이 뭐 되게 낮습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불장 한 번은 더 온다 보고 2억 언저리는 찍을 듯 하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뉴스들 나온 것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전문가들이 뭐 코인 쪽에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인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죠.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은 대체로 좀 상승을 강력한 상승을 바라보는 뷰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트겟의 뭐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라이언 리라는 분인데 리? 한국 분이신가? 중국이나 한국 뭐 이쪽 분이시겠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비트코인은 시기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사이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리테스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가 한 73,000 뭐 몇백 요 정도 되잖아요. 요거 돌파한다는 뜻은 74,000달러 정도 된다는 뜻이죠. 74,000달러 정도 되면은 이제 1억이 살짝 넘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김프가 안 낀다면 요새 달러 가격을 한 1330원이라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1억이 안 되네요. 네, 대략 한 1억 돌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고가 쓰는 거 한 1억 돌파인데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다시 1억을 돌파하면 내가 투자 시장을 떠났던 코인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뛰어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코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온 것 같아서 다 떠났다가 1억을 다시 돌파하면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나? 그럼 투자해야지 하고 좀 다시 많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물론 돌아오신 다음에는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분들이 돌아오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6%에서 8% 정도는 김프가 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새 좀 신기한 걸 보면은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고 코인원에도 테더가 다 상장이 됐잖아요. 테더 상장 때문에 그런지 김프가 확실히 좀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김프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업비트에서 김치 프리미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테더 가격 쌀 때 샀다가 테더 가격 비쌀 때 팔았다가 요것만 계속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김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김프를 누군가 가져간다는 소리는 김프를 계속 없앤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김프가 예전 장만큼 예전 장에는 뭐 한 20% 낄 때는 뭐 너무 많았고 진짜 많이 낄 때는 김프가 40%씩 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런 일은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더를 상장시켰기 때문에 예전엔 김치 프리미엄 투자하는 게 되게 좀 복잡하고 귀찮았어요. 해외 거래소 이용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귀찮은 게 좀 다 없어져서 김프가 예전처럼 많이 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암튼 한 74,000 정도 되면 1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다시 나갔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한 요 사이에 1억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뭐 저도 조심스럽게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한 달 내로 1억이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는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1억이 우리가 진짜 시간이 꽤 됐거든요. 네, 1억이 3월 달이었잖아요.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다음 달이 된다고 치면 한 7개월이잖아요. 요 정도면 네, 충분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은 것 같고 이제 좀 상승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 1억 돌파한 다음에 좀 조정이 세게 있을 것 같아요. 1억 간 다음에는
조정이 좀 세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때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이때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느낌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막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미국 지수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뭐 그날 바로는 모르겠지만 한 11월에는 그래 상승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뭐 ETF 자금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한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막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6만 5천 찍고 이렇게 빠졌듯이 또 7만 찍고 또 빠지겠죠. 또 7만 3천 찍고 또 뭐 크게 빠질 수 있고 그다음 또 올라가고 요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험난함을 다 이기고 지켜낸 사람들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4분기가 늘 좋았거든요. 2012년, 16년, 뭐 20년, 24년 그래서 올해도 좋지 않을까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암호화폐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렉트 캐피탈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요? 사실 저는 뭐 포물선 패턴 같진 않은데 네, 요거 최근에 요때부터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좀 크게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하잖아요. 지금 뭐 요때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래도 한 22% 정도 올랐네요. 네, 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는 좀 포물선처럼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4분기가 중요하냐면 진짜 역사적으로 그때 좀 올랐을 때가 많거든요. 인덱스로 좀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2016년에 4분기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타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입니다. 2017년 될 때까지 엄청 올랐죠. 물론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가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게 2016년의 4분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0월 초부터 연말까지면 요때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한 67%가 올랐어요.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20년에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는 무려 한 200%가 올라갔네요. 보시면 여기 포물선이 보이시죠? 네, 여기도 포물선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2016년의 모습이고요. 특히 2020년엔 진짜 드라마틱했죠. 이때 보시면 4분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는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 25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 1분기에는 한 3월이나 6월쯤 1, 2분기 요때는 대부분 좀 익절을 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장기 보유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개에는 이건 안 팔고 한 20년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 25년에 연말까지 내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26년 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상승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면은 한 4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진 않습니다. 4억 넘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한 요쯤에서 한 2억대 정도? 한 2억 정도라고 할게요. 2억 정도는 충분히 이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 대비해서 2억이 되면은 한 2배가 훨씬 넘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8,500만 원인데 2.5배쯤 되겠죠.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6만 5천을 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쯤 됐으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정받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데 뭐 요 정도 걸렸다, 뭐 그런 뜻인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들 요럴 때는 항상 뭐 신고점을 갱신할 때 뭐 요 정도 평균적으로 기간이 소요됐는데, 지금 3월달 이후로 요 정도 소요됐으니까 좀 충분히 뭐 계속해서 상승장이 25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5년 11월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1년도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4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었죠. 6만 달러대.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진짜 찐 최고점은 한 11월쯤에 나왔거든요.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쌍봉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신민철 작가님도 예전에 고래동 공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쌍봉이 나올 만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2025년에 한 1, 2분기 한 3월에서 6월쯤에 한 14만 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한 1분기나 2분기쯤에,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이쯤에 충분히 한 2억 정도는 찍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뒤로 좀 조정이 크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붓다빔이라고 하죠. 5월 달에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5월쯤에 또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붓다빔처럼. 이때 좀 무서우니까, 이때 이전에, 25년 5월 전에, 일부는 좀 익절을 해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25년 말쯤, 또 한 11월, 12월쯤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는 한 2억 5천까지 정도,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만 불 근처? 한 18만 불이나, 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3개 빼고는 다 팔 생각입니다. 25년 중에. 그 다음에는 뭐 숏을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요때 크립토 윈터 구간이 있겠죠. 그럼 뭐 또 천천히 27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29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3개는 장기 보유 물량이니까 이때 익절한 돈으로 한 7개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2029년에 10개를 모으는 게 제 목표이긴 하거든요. 2027년에 제가 매수해서 10개 되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뭐 계좌 공개는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계좌 공개하는 게 좀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뭐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 뻥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때 10개를 모으는 순간에 제가 계좌도 한번 공개를 하고, 처음이자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마지막 계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10개는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트레이딩 계좌는 뭐 전 보통 따로 두니까 현물 계좌에 10개 만든 다음에 아마 와이프 5개, 저 5개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시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만 5천 뭐 다시 찍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는 괜찮죠. 나스닥도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큰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도 다시 오르고 그러다가 또 다시 빠지고 요게 좀 반복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런 차트 느낌입니다. 65,000 또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66,000원은 일단 좀 찍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나 미국 주식이 좀 이끄는 장이잖아요. 네, 현물 ETF가 좀 이끄는 장인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어찌됐든 5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좋은 거긴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전통적인 그냥 방식으로 오르는 그런 불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현물 ETF가 좀 상승을 이끄는 장인 것 같고, 근데 본격적으로 기존의 암호화폐가 늘 그러했듯이 비트코인이 오른 뒤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기타 알트 친구들, 얘네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네, 요런 불장이 오면 예전 패턴 이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고 플러스 주식 자금들이 있는 거잖아요. ETF 통해서 들어오는 주식 자금들. 이런 게 합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유입 금액 자체는 이제까지의 사이클들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ETF가 모든 알트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랑 이더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2021년 장만 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개 정도 있었대요, 알트가. 거기에다가 물론 뭐 상폐된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월드코인, 수익코인, 뭐 세이코인, 뭐 기타 등등 무슨 뭐 각종 고양이, 강아지들 뭐 아무튼 엄청난 알트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알트 시장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유입 금액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쫙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를 알트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난이도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 중에서도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똘똘한 알트, 아주 좋은 알트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점점 그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이더리움도 ETF 상장이 됐으니까 이더리움 뭐 추가해서 한 솔라나 정도까지 비트 위주로 투자하시고 이더 솔라나까지 요 정도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한동안은 주식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뭐 블랙스완 같은 악재가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스완 같은 악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랑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무섭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일단 좀 삭제된 거잖아요. 네, 저희 뭐 톡방에서 받은 건데 보시면은 2분기의 실질 GDP 확정치죠. 확정치가 3%예요. GDP 성장 3%가 되는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GDP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분기 근원 P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뜻이죠. 2%대니까.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잖아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4.3까지 올랐었던 게 지난번에는 4.2%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잘하면 뭐 똑같거나 한 4.1%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뭘로 봐도 좀 여기까지 보면은 좀 골디락스 분위기거든요. 주식도 좋고, 네, 덕분에 코인도 좋고, 약간 요런 분위기긴 한데, 근데 투자라는 게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한데,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네, 블랙스완 같은 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월 5일 같은 갑자기 뭐 이상한 악재가 나와서 뭐 또 팍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에 49,000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 어느덧 65,000달러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것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내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다 푸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이 뭐 명백하게 딱 1번이야. 근데 너무 쉬우면은 자칫 자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자기 함정에.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함정이 있을 거야 하고 막 찾아보고 그래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함정일 거야 하고 2번을 딱 썼는데 답은 1번인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좋을 리가 없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블랙스완, 내가 사는 순간 무언가 큰일이 터지면서 갑자기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안 사고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뭐 가진 현금에서 10%만이라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으면 그냥 보유, 홀드 쪽으로 가져가면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함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사실 사이클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오른다고? 그렇게 뻔할까? 근데 그렇게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긍정주의자가 버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생각, 당연한 생각,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다들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래서 이거 함정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저도 늘 하는 소리지만 여기도 좀 밑밥을 깔죠. 그래서 이렇게 좋을 거긴 하지만 강세 신호가 많긴 하지만 58,000달러까지는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저도 아까 한 6만 달러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겁니다.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네,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너무 맘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좋구나 하고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돌파했네요. 1시간 봉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마감 했나요, 아까? 이야, 이거 66,000 오늘 찍을 수 있겠는데요. 66,000 오늘 꼭 찍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잖아요. 복 마감까지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복 마감이 되면 RSI는 복 마감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네, 되게 높죠. RSI. 거의 뭐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좀 조정 받으면서 RSI도 좀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 갱신해도 RSI는 좀 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게 세게 걸리겠죠.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을 66K나 68K 요 사이에까지는 충분히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 걸릴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뷰일 뿐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